안녕하세요. 노무사입니다. 지난번에는 노무사 2차 과목에서 법 과목인 노동법과 행정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노무사 2차 과목에서 경영 과목에 해당하는 인사와 그리고 저는 선택 과목을 경조로 했기 때문에 이 두 과목을 같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배경을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정치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흔히 대학에서 경영 과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공으로 수강해 본 적은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교양이나 저는 연계 전공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심리학이나 아니면은 뭐 경영 과목에 간을 보는 정도의 수업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 경영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수업을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법 과목보다는 경영이 오히려 좀 생소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저는 모의고사에서도 경영 과목이 상대적으로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속상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제가 어떻게 이제 취약 과목인 경영 과목을 극복을 했는지, 그리고 뭐 암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특히나 이제 경영 과목 같은 경우는 법 과목과 좀 다르게 학자도 많이 나오고 그림이나 도표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반영을 좀 하면서 암기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꿀팁들을 모두 담아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학습의 길잡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다들 한 번씩은 학습의 길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최중락쌤을 수강을 했는데 이 교재를 좀 예시로 먼저 들어볼게요. 그 중락쌤 같은 교재에서는 이제 한 챕터가 시작하기 전에 학습의 길잡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개관, 그리고 출제 경향, 그리고 학습의 주안점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뉘거든요. 일단 뭐 개관 같은 경우에는 목차에 대한 어떤 설명, 그러니까 이제 목차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쭉 써놓은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출제 경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출제 빈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써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학습의 주안점 부분에는 이렇게 학습해야 될 키워드들이 적혀 있어요. 학습의 키워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시험 쳤을 때의 연도와 그 전연도를 비교해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키워드에서 크게 시험이 좀 벗어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학습의 주안점에 있는 키워드들을 따로 빼서 어떻게 이제 서브를 좀 만들게 됐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꼭 중락쌤 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책을 펴면은 이런 키워드, 뭐 예를 들면 대목차도 좋고요, 소목차들도 좋고 이런 것들을 사실 키워드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뽑아서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학습의 주안점에서 이제 뽑아둔 그런 키워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키워드들을 다 뽑아두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는 제가 외워야 할 두 문자들을 많이 적어두었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제 좀 추가하고 싶은 키워드가 있으면요. 여기서 추가하셔도 좋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런 내가 외워야 될 두 문자를 한눈에 적어두시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 파트별로 암기해야 할 그림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백지복습법을 할 때는 이 키워드들과 함께 이런 두 문자들이 기억이 나는지와 동시에 여기에서의 그림을 다 같이 이제 그리면서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림들이 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쓰다 보면은 그림도 금방금방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암기해야 될 그림은 나중에 이제 그림집만 따로 모은 그런 요약집을 따로 이것만 들고 다녔어요. 이거는 이제 경조인데요. 경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인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요. 역시나 학습의 주안점에 따른 그런 키워드들을 적고 여기에 어떤 이제 살짝살짝 더 소목차의 키워드를 적어둔 다음에 경조 역시도 이제 이런 외워야 될 두 문자들을 옆에 정리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조는 좀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좀 됐으면은 경조 같은 경우는 두 문자를 빨리빨리 따는 게 좀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회독을 할 때 두 문자도 좀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조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두 문자를 땄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 두 문자를 잘 따주지 않아서 저한테 맞는 두 문자를 제가 알아서 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육안으로 보셔도 두 문자가 인사보다는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경조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제 암기해야 될 그림들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서 백지복습법을 할 때 이 그림만 그리는 식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서브노트를 좀 활용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생각해보면 거의 모든 과목이 서브노트라는 거를 만들긴 했는데요. 그 서브노트의 특색이 다 달랐어요. 일반적으로 서브노트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그냥 내용을 요약해둔 요약노트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과목별로 이 서브노트 자체는 목적에 맞는 서브노트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인사에서 제가 서브노트를 만들게 된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요, 인트로를 좀 미리미리 생각해 두자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제가 만들었던 그런 인트로들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노사관계 인트로라고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노조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해서 서브노트 그 맨 첫 부분에 이제 담은 게 노사관계 인트로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런 이제 학계평 보유방에 해당하는 어떤 서론 결론 비슷한 이제 인트로를 미리 써두었습니다. 여기서 인트로를 보시면은 이제 인트로를 다 줄글로만 적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키워드, 예를 들면 인재전쟁 아니면 채용과 교육이 나오면 거래비용 관점으로 설명을 하겠다. 그리고 평가 같은 경우는 MBO 나오면 놓고 언급하자. 그리고 최근 트렌드는 이런 다면 절대 역량평가가 잘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하면서 이 키워드를 어떻게 하면 이제 풀었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이제 자세한 내용은 책에 사실 다 담겨있기 때문에 이거랑 그리고 책을 같이 보면서 이 키워드를 봤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풀었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책에서 많이 이제 보면서 그걸 외우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또 서브를 이제 만들었던 그런 두 번째 이유는 이런 장단점이나 아니면 두 가지 개념을 비교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줄글로 되어 있는 것보다 표를 정리하는 게 훨씬 편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직무평가 방법에서 이 네 가지의 평가 방법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 평가 방법을 보통 그 책에서 보면 이렇게 줄글로 몇 페이지씩 이제 넘겨야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이 평가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이렇게 이제 한눈에 비교를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점수법과 요소 비교법을 비교하고 싶을 때 한눈에 이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 다 이제 한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빨리빨리 이런 식으로 이제 회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선발에 관한 부분에 대한 목차이고요. PDS를, 즉 플랜 투 C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이제 PDS의 가지치기를 그냥 깔끔하게 보기 좋게 워드로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사는 그런 좀 중구난방식의 공부가 되면 목차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사실 이 개념이 어디에 있었나 그런 것들이 이제 양적 접근이라고 하면 이게 선발의 기준이었나 방침이었나 도구였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헷갈린단 말이죠. 내가 이걸 만든 이유는 개념 지도 찾기가 제대로 선행이 되어 있어야만 연상이 되고 흐름이 잡힌다는 말이죠. 저는 여기서는 이제 선발인데 학계평 보유방 모두 PDS를 한 페이지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여러분들도 이게 한눈에 들어온다는 느낌을 굉장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계속 이제 가지치기를 해나가듯 이런 식으로 이제 연상을 해나가면서 지도 찾는 연습을 계속 해보시고 그러고 나중에 이 개념에 대한 정의를 암기를 하고 그리고 이 특징에 대한 암기를 하고 이런 순서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내가 이 키워드를 보고도 이러이러한 가지치기들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연상이 되는 경지에 오르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좀 욕심을 이거를 한눈에 바로 지금 내가 바로 만들겠다 이렇게 욕심 부리진 마시고요. 처음엔 이런 가지치기를 해나가면서 좀 차근차근 해보시길 바랄게요. 예를 들면 오늘은 좀 지도를 찾아볼까? 아니면 내일은 개념을 좀 외워볼까? 그러면 그 다음 날은 특징을 좀 외워볼까? 이런 식으로 자꾸 암기에만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고 모든 과목이 그렇듯이 먼저 이런 지도를 좀 찾고 그리고 이해가 된 다음에 나중에 다른 이제 암기나 비슷한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어디든 써먹을 수 있는 필살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사실 시험 문제에서는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좀 불이타 같은 게 항상 나오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불이타를 대비하기 위한 필살기를 만드는 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그 중소기업 이직관리 방안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이직관리 방안에서 어떤 걸 활용을 했냐면 TQM을 활용을 했어요. 이 TQM은 정말 그 중락쌤이 거의 다른 이제 챕터에서도 5번은 더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외에도 내가 좀 두루뭉술하게 어디든 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노나카의 지식나선 모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HR 아키텍처 모형 같은 것들 있잖아요. 내가 좀 본인이 자주 또는 활용하고 싶은 것들. 뭐 강사님들이 이거는 좀 계속 다른 목차에서도 계속 나오네 싶은 그런 필살기 그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는 따로 정리해 두는 게 이런 갑자기 이제 중소기업 이직 관리 방안이 뭐지 싶었을 때 그냥 툭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두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왜냐하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냐, 서브노트를 만들 시간이 없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랬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저의 공부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이거를 이렇게 똑같이 따라 하실 필요도 전혀 없고요. 내가 왜 이 서브노트를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음에 만들고자 했던 거는 이런 이제 노사관계 이제 인트로 부분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학계평 보유방에 대한 그 인트로를 이렇게 이제 적어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적 자원 계획에 대해서 이제 한 페이지로 이제 요약해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제 한 페이지 넘겼을 때 그 인력 관리에 대해서 이제 이 키워드들을 다 모아둔 거거든요. 그래서 책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저는 한 페이지에 보는 거를 정말 선호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나름대로 좀 요약을 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에 요약을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플랜도 C를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서브노트를 만들 때 이렇게 좀 중점을 뒀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표, 내부 노동 시장과 외부 노동 시장에는 어떻게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이제 또 표를 만들어 두면 굉장히 또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걸 선호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이제 만들었던 또 큰 이유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최저임금제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책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이제 강사님이 따로 주신, 혹은 강사님이 따로 이제 말씀해 주신 그거를 한눈에 또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에 대한 뭐 이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연역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장단점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런 사례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한눈에 보면은 최저임금은 어떻게 서술을 해 나가야 되겠구나를 내가 먼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에서 뭔가 이제 넘겨서 찾으려고 하면 그게 정리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까지도 내가 이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생각을 먼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드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내가 나중에 이제 시험장이 들어갔을 때 요약을 하면 이 한 페이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저는 좀 더 시간이 단축되는 걸 느꼈고, 그리고 이것도 내가 이거를 베껴 적는 데 중점을 둔 게 아니라, 이거를 만들 때 저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조화를 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을 하면서 쓰지 않고 그냥 타이핑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사실 저는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어떻게 만드냐라고 이제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이제 한눈에 보는 게 정리가 편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는 시험장이 들어가기 직전에는 요 정도 분량의 인사 페이지만 보고 그 단권화를 거의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책을 완전히 안 봤다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조금 이제 정리하는 식으로 같이 펴두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인사책을 이제 피면서 그 두껍잖아요. 두꺼운 책을 보면서도 이런 표로 정리된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인사를 보면서 약간 부연 설명으로 이제 줄글로 계속 읽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서브노트를 만들었다 정도 생각하시고,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학습의 길잡이, 그 정도 이제 앞에 딱 볼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길잡이만 만들어도 충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내가 기억해둘 필살기 그림 정도 만드시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답이 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경조는 최근에 이제 뭐 문제 1, 2를 낸다고 하더라도 1, 2에서 뭐 1-1, 1-2, 1-3 이런 식으로 문제 자체도 되게 쪼개기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장단점이나 아니면 학자 이름이나 아니면 이 그림을 아는가에서부터 이게 1차 필터로 많이 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양으로 많이 승부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사 같은 경우에는 좀 이 경조보다는 내용이 좀 더 방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2차 시험을 좀 치르고 나서 모답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모답이 올라오는데 정말 제 답안과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TQM 이런 것들도 사실 제가 필살기로 했던 그런 그림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모답도 당연히 아니었고 싶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모답과 너무너무 달라서 아 진짜 망했구나 싶었어요. 근데 제가 합격을 한 거 보면 아 그래도 내가 이런 필살기도 준비하면서 이런 한눈에 보고자 하는 그런 서브까지 만들면서 뭐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합쳐져서 내가 합격이라는 그런 카드를 쥘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눈치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눈에 만약에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가지치기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 대한 그 키워드를 서술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게 되게 편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르고 또 내가 이걸 주제를 생각했을 때 시간을 굉장히 절약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생동차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시해야 됐던 게 효율성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목적에 맞는 서브노트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서브노트라는 내가 꼭 서브노트를 만들어야겠다 이거에 이제 집착하실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편하고 그리고 좀 내가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합격자가 좀 다소 대량 배출된 감이 있어서 올해 합격자를 조정하려면 당연히 이제 난이도를 좀 올리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인사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되실 때 제가 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서를 좀 많이 보라고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 단권화를 할 때 1, 2기 가서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리고 인사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챕터가 좀 결합이 되더라도 그걸 묶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학계편 보유방이 있으면 인사는 사실 난이도를 올리려면 사실 난이도가 낮으면 개발에 있는 것만 내면 되고 방출에 있는 것만 내면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개발과 방출이 어떻게 결합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인사 같은 경우는 정형화되어 있는 답을 내가 써내려 하지 마시고 좀 유기적인 그런 직무에서도 이제 유기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내가 만약에 이제 현직자라면 어떤 식으로 이런 파트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꾸준히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공부 방법은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